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현민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 중 패턴 인식에 대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4가지 형태의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 중 추상화와 분해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이 사고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고 패턴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해왔던 사고 패턴과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고에 대해서 그냥 실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수업을 기획하면서 컴퓨팅 사고 수업을 기획하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을 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을 하면서 이번 학기의 전체 수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코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작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연습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가장 기초적인 측면이 이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조금 아쉬운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수업이 이제 중간고사까지 대부분 어떻게 바로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게 됐다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아쉬운 소식이실지 아니면 더 좋은 소식이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고사까지는 적어도 이 4가지 형태의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바로 저희의 목적이 될 것이며 중간고사 형태의 과제물 역시 이 프로세스를 얼만큼 구체화하고 숙련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주차 교육 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중간고사에 대한 과제 안내 파일을 다 따로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문제 해결 방법,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 중 패턴 인식에 대한 측면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턴 인식도 저희가 분해나 추상화처럼 그 단계부터 한번 알아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 자체를 얼만큼 잘 숙지하느냐부터 이해를 얼만큼 잘 하게 되는지까지 가게 되는 그 루트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턴 인식의 첫 번째는 여러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특징이나 속성을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에겐 정말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데이터라는 건 단순히 꼭 데이터라고 하니까 꼭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보는 정보나 이런 것들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요. 오늘 아침에 날씨부터 시작해서 상대에 대한 표정 분석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까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형태의 정보가 바로 데이터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다른 것들이 좀 차이가 있겠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랑 이게 완벽하게 이제 맞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좀 재미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취향이 비슷한 걸 알고 계세요? 특히 연애 취향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일정한 시간을 살아온 다음에 기존에 했던 연애 대상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비슷한 루틴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드라마나 아니면 일상에서도 보면 나는 왜 맨날 나쁜 남자만 만나지? 뭐 약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나쁜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루틴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왜 맨날 원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계속 사기를 당하잖아요. 이런 거랑 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루틴이라는 게 사람을 믿는 루틴, 친하다고 생각하는 루틴 여러 가지들이 이제 경험 속에서 이제 데이터로서 들어왔을 때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패턴 자체가 익숙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뭐 농담을 한다던가 학생들에게 어떤 예시를 들 때 실제 오프 강의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괜찮구나, 이렇게 하니까 전달력이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걸 경험적인 패턴으로서 익숙하게 제가 체득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강의에서도 그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여러 데이터, 여러분이 모든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 여러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특성, 그 다음에 속성을 추출, 그걸 내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인식을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식별한다가 바로 패턴 인식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분해된 그 데이터를 식별한다라는 게 그 데이터를 내 수집해서 다 문제들을 분해한 다음에 거기서 유사성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이렇게 한 번쯤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사성을 찾는다.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갑자기 뭐 핸드폰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뭐 엄마랑 부모님이랑 싸웠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 친구랑 싸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친구랑 어떤 일 때문에 싸웠어요. 여러분들의 화해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던가, 먼저 사과의 문자나 기프티콘을 먼저 보낸다던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거의 다. 그게 늘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그 패턴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뭐 개인의 취향이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행동 패턴이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걸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은 그냥 어떤 사람으로 고정한다, 너는 그냥 이러한 패턴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수많은 복잡한 패턴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패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취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에 대한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음식 취향이 있으시잖아요. 선호하는 이성의 뭐 외형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동물도 취향에 따라 다른 게 있을 것이고요. 각각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측면이 약간 유사한 측면, 내가 이때 뭘 좋아했으면 이때도 이걸 좋아한다는 게 경험적으로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업무적인 측면. 조금 전에 말했던 예시들이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의 감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 패턴만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이걸 패턴 인식이 컴퓨팅 사고에서 적용된다는 건 뭐냐면, 일상과 업무적인 측면에서 생겨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효율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누적이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뭘 해봤어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행동을 해봤는데, 이렇게 했을 땐 잘 됐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됐습니다. 다음에 또 해봤더니 이렇게 했을 때 또 잘 됐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방법을 수행하는 효율적인 그 방식, 그 루틴을 여러분이 체득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태의 패턴으로서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걸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예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약간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꼰대가 있으십니까? 꼰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꼰대가 있습니까?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꼰대가 왜 꼰대입니까? 왜 꼰대입니까? 그냥 나이든 아저씨가 시비 거는 사람이 꼰대입니까? 아니잖아요. 보통 꼰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약간,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냐면, 흔히 꼰대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갖고 본인 입장에서는 조언이랍시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를 빼보면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뺀다는 게 조금 전에 말했던 나이든 아저씨 같은 이미지를 빼보면 내 입장에서 상대를 위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준다. 듣는 사람에겐 잔소리겠지만 하여튼 조언을 해준다. 이것만 갖고 접근을 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 꼰대 아닌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도 주변 친구들한테 그러한 형태의 꼰대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줄 때 뭘 기반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죠. 난 이런 경험을 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갖고 친구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죠. 친구가 그게 잔소리로 듣던 뭐든 간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조언을 해준다라는 입장으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굳이 이 꼰대를 갖고 예시를 드는 이유는 그 사람은 그게 안착된 행동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패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문제 해결을 할 때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죠. 경험을 했으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다 보니 이 측면에서 이게 맞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믿고 그렇게 밀고 가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효율성이 좋은 패턴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현실에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행동 패턴을 갖고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고 그 패턴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꼰대라고 인식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약간 꼰대 기질이 아예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은 이런 베이스를 깔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계속 컴퓨팅 사고 패턴 인식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무슨 패턴을 찾으라는 거야? 무슨 디자인 패턴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결국 이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행동 패턴이나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끊임없이 효율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문 사회 분야, 예체능 분야에 계신 분들은 보다 효율적인 측면, 특히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측면으로서 계속 패턴화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진 않으세요. 왜냐? 늘 창의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이 우선시되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이나 다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고를 위해서 이러한 패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 인식은 일정한 반복의 규칙을 갖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해결하는 측면에 있어서 반복되고 그게 경험으로서 안착이 됐을 확률이 높다고요. 패턴, 우리가 좀 전에 이제 패턴, 루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문제를 관찰하고 특정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익숙하고 효율적으로 그 비슷한 측면의 행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잡한 문제가 간략하게 파악될 수 있죠. 이건 신입사원과 경력자의 예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신입사원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회식 장소 하나 잡는 것도 쉽지 않죠. 제가 이제 다른 수업에서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수업에서 회식 장소를 찾아보세요. 어디서 몇 명 이상 어떠한 성비율로 회식 장소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걸 신입사원들이 이걸 하려면 그냥 본인들이 취향에 맞거나 이걸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경험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경력자나 약간 선배들한테 이걸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거리가 있겠죠. 회사에서의 거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통지, 그러니까 교통 요충지와의 거리, 내가
회식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만큼 원활할 것인가 이런 것도 따질 것이고, 회식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만약 남녀 성비라면 취향적인 측면에서 부장님과 신입사원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것들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직관적이고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 나는 이미 경험적으로 그 행동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패턴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패턴이 없는 학생, 그러니까 없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고려를 못하죠. 내가 지금 했던 경험만 갖고, 내가 기존에 했던 것만 갖고 패턴 인식을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고에서의 패턴 인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패턴 인식을 우리가 한번 구조화하거나 한번 좀 익숙하게 숙련되게 만들 수 있는 실습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습입니다. 첫 번째 실습은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턴 인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유사성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간단한 게 바로 표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절. 그 음악 표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표절이 되는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표절이 된다는 건 비슷한 음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비슷한 음악의 예시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유명한 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드러나 표절로서 이제 판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측면에서 한번 예시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lle Mann steht für der Wirtschaftstür, der so jens einen trinken wird. Doch hat viel zu wenig Geld, solange auch zählt. In der Wirtschaft ist die Stimmung groß, aber keiner sieht der alle Mann. Doch da kommt einer mit einem Bier und spricht ihn einfach an. Trink doch einen mit, stell dich nicht so an, du stehst hier die ganze Zeit. Hast du auch kein Geld, das ist ganz egal. Trink doch mit und kümmer dich nicht drum. Trink doch eine mit, stell dich nicht so an, du stehst hier die ganze Zeit. Hast du auch kein Geld, das ist ganz egal. Trink doch mit und kümmer dich nicht drum. 네, 어떠세요? 같은 곡처럼 느껴지십니까? 표절 시비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유사한 곡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영혼을 믿나요? 사랑을 믿나요? 그래요 믿어요 그대만큼. 네, 이건 어떠셨어요? 이 측면은 어떠셨습니까? 표절이라는 측면이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좀 옛날 노래를 기준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요새도 계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K-팝이 지금 현재 정말 많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표절에 대한 측면에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제가 3가지 버전으로 드릴 거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좀 과제의 제출 기간을 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3개에 대한 과제를 좀 더 여유를 갖고 해주시되 기존 양식을 제가 양식 파일을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 파일에 하나하나씩 내용을 채워 넣는다 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표절된 2가지 곡이나 거기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담을 때는 링크 주소만 그 파일에 적어주셔도 충분하니까 그 측면으로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제, 첫 번째 예제는요. 인터넷에서 표절 시비가 있는 곡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곡 중에서 3가지를 한번 검색을 해봐 주시고요. 어떤 측면에서 표절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걸 각각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몇 마디부터 몇 마디까지 이것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적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제가 이제 구체화해서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 가능하면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찾아본다. 이게 일상에서 유사성을 찾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본다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그럼 2번째 예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바로 트레이싱 논란입니다. 트레이싱 논란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도용? 이게 표절과 도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래에 제가 봤던 걸로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펭수 아시죠? 펭수가 갑자기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유튜버 중에 펭귄 모양을 한 무언가 캐릭터들이 갑자기 또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이미지나 아니면 그런 인기를 도용 아니면 비슷하게 착각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트레이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만화에서 이런 측면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남학생들은 이거 좀 이해를 많이 할 텐데 제가 여학생분들은 이 측면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녀차별이란 게 아니라 제 나이 때 친구들은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다 봤습니다. 거의 다. 그 농구 만화인데 그 만화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왜 슬램덩크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웹툰의 트레이싱 논란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였냐면 캐릭터를 웹툰에서 그리는데 그 배경이 거의 다 배경이나 캐릭터 인상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유명한 만화의 그 밑그림이나 그 스케치를 거의 다 따온 상태로 만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창작물로 볼 수 있는가? 어느 정도냐면 그 2개의 그림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냥 얼굴 모양만 조금, 인상만 조금 다르고 배경만 조금 다르고 그냥 똑같이 붙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보통 우리가 많이 트레이싱 논란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측면은 꼭 뭐랄까 그 웹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보면 제품이나 특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패션 쪽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트레이싱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자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약간 저가 제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대부분 유명한 컬렉션에서 약간 패션쇼나 이런 데서 제품이 나오면 그 다음날 뭐 동대문에 풀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에서는 표절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측면은 트레이싱, 도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인기에 편승한다라는 것도 있고 이건 적당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게 맞는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제 수업에서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붐씨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이트를 갔는데 전진인 척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측면에서 이제 도용, 트레이싱이라는 측면이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고요. 이건 브랜드도 좀 그런 게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어떠한 디자인이나 어떤 것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와 되게 미묘하게
비슷하게 만들어낸 어떠한 디자인, 사람들이 봤을 때 착각하게 할 만큼 하는 그러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싱이나 도용에 논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인식을 잘 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패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측면은 바로 인터넷에서 트레이싱에 관련된 논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꼭 그게 웹툰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트레이싱, 도용에 대한 측면의 논란이 나타나게 됐는지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바로 패턴 인식에 대한 두 번째 실습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접근을 할 건데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 수는 제가 제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문제 해결 패턴이라는 건 결국 저희가 나중에 알고리즘을 하면서 그 해결 패턴은 나중에 따로 볼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러한 반복적인 형태의 표절 혹은 도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얼만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인식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의 사고에 대해서 인식하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이 측면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수는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구체성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되, 제발 부탁인데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뭐냐면 그냥 긁어오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제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뭐냐면 그 내용에서 틀린 이제 맞춤법도 안 맞고 줄 정리도 이 패턴이 아니죠. 이제 문서 정리도 안 된 상황으로 그냥 긁어와서 붙여넣기만 하고 과제로 제출하시는 건 과제나 예제 실습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과제를 내는 건 좀 더 재미를 위한 것도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업종에 대한 측면도 꽤나 이러한 도용이라든가 표절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좀 더 재미있게 접근을 해 보시라는 측면의 바람을 담아 이 예제를 이 실습 과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기간은 좀 제가 여유롭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여러분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해당 부분을 좀 더 재미있게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표절을 할 때도 그냥 표절에 대한 예시나 트래싱 예시를 할 때도 그냥 인터넷을 뒤져서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좀 더 색다른 주제나 그 단어나 내용을 갖고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저도 검색 능력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걸 검색을 하셨을 때 아마 예를 들어서 좀 더 남들이 안 할 만한 내용이라든가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 내용을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조금 더 플러스 가점을 드릴 수 있고, 한 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딱 쳤는데 페이지 1, 구글의 페이지 1에 딱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하시면 상대적인 측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내용이 반복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제가 점수를 안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평균 점수 라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느냐에 따라 과제에 대한 점수가 책정이 되니까 그 측면을 갖고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이 네 가지 실습 과제 있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오늘은 패턴 인식에 대해서 했지만 분해, 추상화, 패턴 인식,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알고리즘까지 이 네 가지 실습을 병행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중간고사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열심히 과제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주차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